누군가에게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와 지금의 시대에 대해서 질문과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부산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였었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관객상을 받았었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이 영화를 구상을 하게 된 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연히 이제 그 다른 시나리오를 쓰다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다가 그 기사 노인 성폭력에 관련된 그 기사를 인용한 칼럼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저도 이게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구나 싶어서 이제 스크랩을 해놨었고, 그러고서 계속 이제 창작자로서는 어쨌든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화들이.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노인 성폭력에 관련된 영화가 그동안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칼럼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가해자들이 그 노인 여성분들이 신고를 쉽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오히려 타깃의 대상이 된다는 그 문장을 보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래야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가 계속 그러면서 다른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뭔가 좀 제 안에 이제 좀 계속 내재되어 있던 어떤 이야기들하고 맞물려서 이걸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이게 단순히 어떤 노인 성폭력에 관련된 어떤 자극적인 이슈로만 다루기에는 너무 조심스럽고, 그리고 애초에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했으면 상당히 좀 다른 영화가 나왔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사회가 갖는 시선들, 노인과 여성을 또 따로 떨어뜨려서 보는 이중잣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도 역시나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일어날 수 있느냐고 생각했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나름 여성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저도 영화 속의 효정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사건을 수면 아래로 감추지 않고 어떻게 해서는 이건 그냥 그 사실 그대로 성폭행을 당했고, 이런 가해자를 우리가 사회에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그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누군가는 운을 좀 떼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기주봉 배우님하고 김준기 배우님께는 아마도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었는지, 그리고 촬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었는지를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지금은 대두가 돼야 할 시기인 것 같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금 좀 깜깜해지는데, 하여간 처음에는 이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부닥치는 상황을 볼 때 이런 것은 굉장한 문제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느낌이 있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김준기 배우님. 네, 저는 이제 예전에 지금 임선환의 감독님께서 예전에 이제 스크립터도 하시고 이제 콘티 작가로도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기 감독님 영화에서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뭐 그런 인연으로 아마 캐스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본을 봤을 때 그 요즘 이제 젊은 여성의 성폭력 문제라거나 꼭 성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뭐 성차별 문제라거나 이런 영화들은 꽤 많은데 노년의 여성의 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것도 젊은 남성한테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또 우리 사회가 어떤 그 선입견 또는 편견을 가지고 뭐 사건이면 사건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피해자를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영화들은 사실 없었으니까 그런 것과 또 한편으로는 좀 제 역할도 그리고 그 이제 그 가해자를 뭐 말하자면 가해자죠. 또 가해자를 좀 일방적으로 드러내서 그걸 어떤 단죄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아서 물론 단죄를 해야죠. 나름 또 단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지 않아서 좋았고 그다음에 제 역할도 사실은 뭐 어떤 전형적인 형사가 아니라 약간 좀 뭐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자신의 역할에서는 어떤 나름 경찰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시대적인 어떤 한계라거나 남성으로서의 한계 이런 데 갇혀 있는 인물이라서 사실 저는 오히려 더 좀 좋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촬영하면서는 이제 사실 제가 캐스팅 첫 리딩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이 두 주인공으로 되셨는지 모르고 갔었어요. 근데 기주봉 선배님하고 이제 예수정 선배님이 계시길래 굉장히 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찍으면서는 사실 어전 대본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배우들은 이제 감이 있잖아요. 찍으면서 좀 찍은 거 보고 현장에서 조금 감이나 그다음에 이 현장의 분위기 보면 감이 있는데 이 영화가 좀 물론 시나리오도 좋게 봤지만 시나리오보다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좀 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김준기 배우님이 말씀하신 거랑 이어지는 맥락일 텐데 저는 이제 이 영화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런 류의 영화에서 흔히 연상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떻게 해서 진실을 찾아내느냐, 증거 대 증거로 맞서느냐, 또는 뭐 법정 드라마로 간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여기서 이제 예수정, 기주봉 두 배우분이 연기를 하신 말하자면 이제 노년의 사랑인데요. 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 가져가면서 이 굉장히 어려운 난국을 함께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 정서적인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감독님이 이 영화를 연출하시면서 특히 이 두 분의 사랑과 두 분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이템을 설정하거나 이렇게 어떤 뭐 이런 소재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결론은 사랑 약간 이런 식으로 도달하는 좀 습성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또 사라져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두 분의 어떤 그 우리 김준기 선배님이 이 영화는 서스펜스 멜로라고 하시던데 네, 멜로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또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뭐 저희 젊은 세대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멜로가 아니라 이거는 또 굉장히 유수정 선생님의 역할이 되게 크셨는데 흔히 그 나이가 들고 아니 뭐 나이가 아직 그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생각하는 그 부부나 연인 뭐 동거하는 관계일지라도 그 흔히 생각하는 그 궤도에서 좀 벗어난 두 사람의 관계였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60평생을 다 각자의 삶으로 따로 살아오신 분들이 뭐 어떤 이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만약에 같이 산다고 했을 때 그 사실 저도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따로 자는 게 훨씬 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화장실도 따로 쓰게 되고 그런 서로를 존중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마트씬 같은 데서 치약 얘기할 때도 내 건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 화장실 정도는 또 따로 쓰고 잠도 불편하니까 따로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의 디테일들은 아무래도 제가 여수정 선생님, 기주원 선생님 만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수정이 됐어요. 네. 그 기주봉 배우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그 두 분의 감정, 사랑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쨌든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또 아주 전형적인 한국 남자가 또 아니세요. 여기 영화 속에서의 이 기주봉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역할을 보면 흔한 한국 남자는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떠셨는지? 일단 선배님께서 흔한 한국 배우분이 아니시라서 그래요. 뭐냐면 내 세대는 뭐 어떤 모든 인류의 같은 세대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 작품에서 보면 제가 예수정 씨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그 물론 이 작품에서 조금 흘러서 얘기 나온 부분이겠지만 자기의 그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했을 때 거기서부터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 그냥 충실히 내 나름대로의 도덕관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움직였던 태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마지막에 또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목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그 뭐랄까요? 좀 닭살스러운 무슨 사랑에 대한 표현 이런 것이 없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멘트가 이 분의 어떤 되게 큰 진심을 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사와 그런 연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람을 아낄 때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가온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보통 저희가 요즘에 그 이슈가 많이 되는 게 피해자가 되면 피해자다워야 된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그런 멘트들 또는 그런 그 선입견과 그런 판단들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논란들이 많은데 실제로 영화를 만들 때도 피해자니까 피해자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진 영화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정의 그리고 진실 이거를 향해서 한 발 한 발씩 나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정 배우님이 맡은 그 역할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주봉 배우님이 맡은 역할도 마찬가지고 두 분 다 그 포기하지 않고 그런 길을 가시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영화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감독님이 아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더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예수정 선생님 만나기 전 그러니까 캐스팅이 되기 전 단계 시나리오에서 훨씬 이전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이게 실제 사건의 모티베이션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영화로 만들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결코 어떤 피해자를 극단적 상황으로 모은다던가 아니면은 뭐 가해자를 감옥까지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던가 그런 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었고 다만 그 엔딩에 그 영화적으로 제가 어떤 식의 어떤 구원을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시나리오의 엔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비극인 거였던 건데 근데 이제 계속 시나리오 거듭하면서 중요했던 거는 어떤 한 사람의 사건을 그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가 영화라는 제가 이걸 만드는 이유하고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이 영화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용기를 냈을 때 나와서 어딘가에서 뭐 이야기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결국은 이 두 노인이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뭐 제3의 조력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 변호사든 변호사 아들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 두 노인이 스스로의 존엄을 깨닫고 끝까지 두 노인 스스로가 자각을 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엔딩이 이제 그런 식으로 끝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질문 하나만 더 하고 관객 여러분 질문을 또 받도록 할게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배우분들의 캐스팅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예수정 배우님하고 기주봉 배우님 두 배우분으로 이 극을 끌고 가겠다고 생각한 어떤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정 선생님 진짜 오시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드라마 그 스케줄이 그렇게 돼가지고 선생님도 너무 아쉬워하시고 그래서 그런데 그 선생님한테 시나리오를 전달 드리기 전에는 저는 이제 이미지 캐스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러니까 배우분들의 전작들을 보고 나름의 그 이제 스토리보드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제가 가장 그 영순위로 생각했던 분이었고 처음에 이수정 선생님 그래서 대본을 드렸는데 또 대본을 물론 처음 미팅 때는 선생님이 이거를 하시려고 만나자고 하셨던 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젊은 친구가 이런 시나리오를 썼는데 한번 얼굴이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물론 그 시나리오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만족스러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들 좀 고치고 싶은데 협업할 수 있냐 해서 저는 뭐 당연히 오케이 해서 그날 저는 뭐 선생님한테 엄청 질의되고 이렇게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됐는데 그러는 와중에 사실은 기존 선생님을 먼저 컨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선생님이 그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 강변호텔의 시인 역할로 하셨었는데 그때 나무주의상 받으셨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사진 한 장이 저를 그냥 끌어당겼어요.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깨어나신 느낌이었나? 부스스한. 근데 뭔가 그냥 동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을 기르신 선생님 모습 처음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하려고 취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영화에 캐스팅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포기를 하고 있었던 차에 예수원 선생님만 캐스팅되고 선생님께서 그때 해외에 잠깐 나가셨을 텐데 전화로 저랑 한참 통화를 하시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정은 아무나 해도 되는데 동의는 기주봉 선생님이 하셔야 된다고 이유를 엄청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다 너무 동의했고 저도 너무 하고 싶었고 근데 그 영화 스케줄이 걸려 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전화 한번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마침 그 영화가 홀딩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선생님을 끌어왔죠. 예, 그렇게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하실 텐데 손 들어주시면 저희 선착순 세 분에게는 생각 과자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네, 맨 앞에 여기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였지 잠시만요. 그 맨 처음에 그 신고를 하러 갔다가 심효정 역할분께서 제자 결혼식은 아무래도 불편해서 못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이 오니까.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현수의 사무실 앞에까지 찾아가는 그 장면까지 나오게 됐는데 혹시 그 심효정의 심경의 변화나 아니면 그 아들과의 관계의 변화 아니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거기까지 찾아가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경위라고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효정은 그냥 보편적으로 나의 이런 일들 때문에 같이 사는 동거인인 동인 또 그의 가족까지 불편하게 되는 게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괜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봐 더군다나 변호사니까 혹시라도 동인 선생님이라면 뭔가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뭔가를 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여지들을 다 차단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사고 이후에 집을 나온 거고 다시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 이후에 그 고발장을 구겨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던 거는 그래도 뭔가 일말에 이대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집이 때 선생님은 또 그거를 그렇게 캐치를 하셨었는데 그 살아가면서 그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또 여고생을 한번 마주쳤고 젊은 피해자 그 다음에 또 강화도에 가서 이중호의 임신한 아내를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이 세대들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세대들에 내가 여기서 또 멈춰버리면 가해자들은 또 활보를 할 테고 그거를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선생님의 어떤 식구 햇빛으로 나아가라는 그리고 또 마침 와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거는 물론 가족관계의 현수 아들에게 좀 밉보이는 일이기도 하고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지만 나의 일을 내가 그냥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찾아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이요? 가운데에 계시는데요. 저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영화 중에 이중호 나이가 나올 때 84년생인데 29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영화 배경이 2012년, 13년 이때쯤인데 최근이 아닌 그때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데 왜 69세라고 딱 디테일하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뒤에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69세라는 건 저의 굉장한 선입견으로 시작한 그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60대신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으니까 할머니가 됐지 외모상으로는 그냥 중년의 부인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그 중년과 우리가 노인이라고 칭하는 그 나이는 대체 몇 살부터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경계가 70대 직전으로 일단은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굉장한 선입견으로 지금 시나리오과 교수님 80이신데도 굉장히 청년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선입견으로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앞에 질문 주신 게 잠깐 뭐였죠? 까먹었어. 네네. 그 제가 이거 한참 쓸 때만 해도 2016년이었거든요. 그 물론 아이템은 처음에 이제 스크랩한 건 2013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걸 한참 쓰고 있는데 이제 미투가 이제 되고 그리고 사실상 이 기사를 접했을 때 그 당시에도 매뉴얼은 있었는데 그 경찰이나 이쪽에서 분명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냥 강간치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폭력 특별법이 2010년부터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현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법이라는 게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숙지가 잘 안 되고 또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여성 청소년과에서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당연히 여성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고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이런데 이 영화가 개봉할 시에 너무 지금 올드한 방식의 옛날의 그런 수순들을 보여줬을 때 그 이질감 그리고 물론 그게 있더라도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현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원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마치 이 영화를 나중에 2030년, 40년 후에 봤을 때 옛날엔 저렇게 했대 조사를 성폭력을 되게 코미디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딱 그 순간을 보여줘야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2012년 배경을 했습니다. 네, 앞에 마이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기주봉 배우님이랑 그 배우님 아들로 나온 배우분이 경찰들이랑 다 사실 이 사건에 되게 무관심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주봉 배우님이 그때 영화 안에서 쓰셨던 뭐 고발장이라든가 그게 저는 그 효정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렇게 좀 행동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가해자랑 피해자랑 만나는 친문도 그렇고 뭐 그 아들이 성폭력 특별법에 대해서 질문한 것도 그렇고 좀 오히려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뭔가 계속 해내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그 효정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딱 되게 정확하게 보신 거고 그런 지점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런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동인이 사고 이후에 응급실 앞에서 효정에게 고발장을 들고 있다 구기는 장면이 뭐 그 가해자에 대한 뭐 그런 화만 있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그렇게 나를 배려한답시고 혼자 강화도까지 갔을까 그거에 대한 그 화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동인이 말씀하셨듯이 강화도 가기 호정 갔을 때 대질신문 있는데 그 사람 왜 너 찾아갔었냐 그랬을 때도 변호사가 그때 처음으로 바른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피해자랑 가해자를 대질신문을 하느냐. 네, 그런 지점들을 저도 사실 조사하면서
깨우친 것도 있고 그래서 관객들도 혹시 저처럼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지점들을 한번 이렇게 깨우쳐줬으면 하는 마음에 네 그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서 좋았던 부분이 꼭 법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표현, 그리고 그런 영화적인 그런 표현들이 난 너무 저 개인적으로 법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법대로 막 하려고 그러는 걸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지 않고 또 이 작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부분이 자식과의 관계도 변호인이지만 그냥 어떤 자문을 하고 싶었을 뿐이지 뭐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진짜 어떤 그 인간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했던 그런 역할에서의 태도였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오늘 GV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큰 박수 보내면서 오늘 GV를 마칠게요. 고맙습니다.